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저 구박하던 시댁 초토화시키고 이혼한 여자입니다. 아이 못 가진다고 구박 많이 받았고 서럽기도 참 많이 서러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씁쓸한 웃음과 함께 그 일을 떠올릴 수 있네요. 저는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동료였고 회사 안에서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 남자는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그만큼 진중해 보였고 매너 좋고 단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그냥 친한 직장 동료 정도였고 초반에는 이성적인 호감까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고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호감이 조금씩 생겼어요. 하지만 이게 저만의 감정인 것 같아서 그 마음을 애써 숨겼죠. 그런데 회식 끝나고 그 남자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집에 잘 들어갔느냐, 아까 술을 좀 많이 마시던데 괜찮으냐 그러면서요. 그렇게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그 남자가 그러더군요. 저를 좋아한 지 좀 됐다고. 술 취한 김에 고백한다면서요. 놀랐죠. 저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는데 그 남자도 저를 좋아했었다고 하니까요. 저도 사실 같은 마음이라고 제 마음을 고백했고 저희는 그때부터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만나오다가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고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제가 남친과 나이가 동갑인 것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여자 쪽 나이가 어려야 임신할 때 문제가 없으니까 라고 하시면서요. 결혼도 전에 임신 얘기부터 하시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지만 어른들이고 결혼 문제에 있어 자녀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냥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친 부모님은 저의 형제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빠 하나, 언니 하나를 둔 막내라고 했고 오빠랑 언니는 다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카들도 있겠네? 네, 조카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오빠는 아들 둘 있고요. 언니는 아들 하나에 딸 둘이라서 셋이에요. 그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환해지시더라고요. 어머, 집이 되게 다복하네. 네, 그런 편이에요. 아휴, 그러면 소희도 아이 가지는 거 문제 없겠다. 언니도 오빠도 그렇게 자식들이 많으면. 그 말에 저도 그냥 멋쩍어서 웃었죠. 어머님은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은 걸려하셨지만 저희 집이 다복한 것이 마음에 드신 듯 했습니다. 남친은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좋은데 졸업했답니다. 그때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요. 다 좋은데 다만 한 가지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답니다. 부모님들이 설득도 해봤지만 별로 결혼 생각도 없고 혼자 살고 싶다고 했대요. 남친네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자리도 알아보고 결혼해보라고 부추긴다고 하시고요. 아들 둘 있는데 둘째는 결혼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저희라도 꼭 아들을 빨리 낳아서 대를 이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들 타령에 대를 이어달라는 것까지 참 옛날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구나 싶으면서도 또 어른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렇게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시부모님하고는 좀 부딪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이 안 가지냐고 닥달을 시작하셨거든요. 소희야, 너 내일 모레 35 아니니? 35이면 노산이야. 지금 당장 가져도 늦다니까? 어머님, 요즘은 평균 수명도 길어져서 아이도 좀 늦게 가져도 돼요. 그리고 저희도 신혼은 조금 즐기고 갖고 싶고요. 애 없으면 신혼 못 즐긴다니? 즐겨. 내가 봐줄게.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일단 낳기나 해. 저는 어머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라도 된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시댁은 아버님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거기서 다달이 월세를 받으세요. 한마디로 소위 건물주신 거죠. 그거 말고도 시골의 땅도 제법 있으시다 하고요. 여유가 있는 집안이다 보니 손주를 낳아서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알겠지만 제가 애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남편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요. 저는 시부모님의 임신 압박에도 꿋꿋하게 버티자 그 후에는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직장 생활한다고 바빠서 임신 자꾸 미루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직장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저도 제 커리어가 중요하고 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욕심도 있습니다. 결혼했으니 임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임신 준비만을 위해서 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가 없는 살림도 아니고 현택이가 생활비 모자라게 갖다 주면 우리가 보태줄게.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너는 힘들게 직장 다닐 필요 없이 애만 낳아주면 된다잖아. 세상 팔자 좋구만. 뭐가 불만이야? 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팔자 좋은 건가요? 저는 제 힘으로 돈 벌고 제 능력껏 사는 게 좋은데 말이죠. 어머님, 어쨌든 저는 임신 준비만을 위해서 퇴사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싫다 이거야? 싫다는 게 아니라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면 굳이 임신 준비한다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애 가지고 나면 그만둘 거야? 육아휴직 쓸 건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어찌됐든 회사는 안 그만두겠다? 네,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만둘 생각 없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 표정이 엄청 싸늘해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어머님 말씀에 안 따르고 따박따박 말대꾸 다 하니까 언짢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참 말도 잘하고 참 똑똑하네. 참 똑똑해. 내가 엄청 똑 부러지는 며느리를 맞이한 것 같아. 라면서 비꼬시더라고요. 어머님의 그런 반응에 저도 한숨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면 애는 언제 가질 건데? 딱 1년 정도만 신혼기간 가질게요. 그리고 바로 임신 준비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임신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어머님도 1년 동안은 저한테 임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어머님도 탐탁치는 않지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고 1년 동안 니네가 원하는 그 신혼생활 실컷 즐겨봐라. 근데 1년 지나고 나서는 임신 준비 바로 해야 된다. 알았지? 네, 어머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대놓고 닥달하는 어머님과 뒤에서 은근하게 압박을 하는 아버님께 1년 뒤 임신 준비를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큰 자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제가 마음먹고 임신 준비를 하면 아이가 금방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 집안 자체가 대대로 엄청 다복한 편이에요. 가족들, 친척들 다 통틀어서 그 누구 하나 나님이 없고 자식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신도 잘 되는 편이고 임신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낳고요. 오히려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조심해야 될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렇다 보니 저도 당연히 마음만 있으면 임신이 잘 될 거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압박에도 1년만 신혼 가지고 바로 임신하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막상 진짜 준비해보니 제 맘처럼 그리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더 이상 피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자연스럽게 자연임신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 2달, 반년, 그리고 1년이 가까워져 갈 때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맘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조급해지더라고요. 피임 전혀 없이 오히려 가임기에 딱딱 맞춰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매달 생리를 했고 임신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배란 테스트기도 사용을 했어요. 배란 테스트기는 매일 소변 검사를 하면서 임신 확률이 높은 가임기를 퍼센트로 알려주는데 보통은 배란 테스트기를 쓰면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걸로 임신 성공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저는 배란 테스트기도 3-4달 써봤지만 임신은 역시나 잘 안 되더라고요. 그쯤 되니 우리 부부가 난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습니다. 원하면 임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완전히 착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맘때 어머님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아이 가지는 거 준비는 하느냐, 이번 달은 소식이 없느냐, 병원은 가봤느냐 등등 저도 생각처럼 임신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슬슬 심해지던 때인데 어머님의 압박까지 더해지니 더 힘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남편과 저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남편의 정자수나 정자 운동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런 남자들은 요즘 많고 임신은 가능하다고, 그리고 저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큰 문제는 없는데 자연 임신은 안 되는 거였죠. 일단은 1년까지는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맘때 어머님은 저에 대한 비아냥도 늘어나셨습니다. 1년 뒤에 아이 가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것 보라며 애가 가지고 싶을 때 턱하니 가져지는 줄 아느냐고, 이래서 1살이라도 어릴 때 노력하라고 한 거라면서요. 그 모습에 저희 남편도 그만 좀 닥달하시라고 어머님에게 화를 냈고 시부모님과 언성이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부모 말씀 잘 듣고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착한 아들인데 저랑 결혼하고 변했다고 그것마저도 제 탓을 하셨어요. 시부모님의 임신 압박과 계속되는 임신 실패로 저는 그맘때 스트레스가 몹시 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임신이 안 되나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그맘때 시댁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렸습니다. 바로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온갖 압박에도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을 고수했는데 갑자기 운명의 배필이라도 만난 건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몹시 기뻐하시고 쌍수 들고 환영하셨어요. 어떤 여잔데? 그냥 평범해. 뭐 하는 여자야? 부모님은 뭐 하셔? 너네 직장에서 만난 거야? 몇 살이야? 어머님, 아버님은 몹시 들떠서 질문 폭탄을 하시더라고요. 네일리스트 일하고. 네일? 손톱 관리해주는 거? 어쩌다가 만났는데? 소개로 만났지 뭐. 몇 살? 나보다 3살 어려. 부모님은? 어머니는 안 계시고 아버지랑 둘이 사는데 아버지는 지방에서 혼자 사시고 성현이는 자취해요. 왜 어머님이 안 계신데? 이혼하셨대. 성현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은 탐탁치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겠다던 둘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처음엔 기쁘신 듯 했는데 상대방 여자의 조건을 들어보니 썩 마음에 안 드신 얼굴이었죠. 왜요? 아니, 근데 너는 걔가 그렇게 좋아? 우리가 결혼 언제 할 거냐고 하든 말든 귀등으로도 안 듣고 무조건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가 결혼할 마음까지 먹은 거면 그 여자가 오죽 좋아서 그랬겠냐고. 그렇지. 좋아하지만이. 그러니까 결혼도 하겠다는 거고. 하지만 시동생 표정은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부모님 앞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하고 싶고 들뜬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나 할까요? 한편으론 시동생이 워낙 감정 표현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요. 시부모님은 일단 예비 동서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아 예비 동서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 보고도 오라고 하셔서 저희도 시댁에 갔고요. 조용하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는 도련님과 달리 예비 동서는 몹시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 같았습니다. 애교도 많고요.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도 긴장하거나 어려워하는 것도 전혀 없더라고요. 서비스직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더 그런가 싶기도 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너무 미인이신 것 같아요. 피부도 좋으시고. 오빠가 어머님 닮아서 피부가 좋은가 봐요. 하면서 시작부터 칭찬을 날리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 친화력에 놀라시면서도 싫지 않은 얼굴이셨습니다. 맏며느리인 저는 그다지 싹싹하고 귀염성 있는 편도 아닌데 예비 동서는 너무 친근감 있게 다가오니 더 좋게 보셨겠죠. 아유, 내 피부가 뭐가 좋아. 아니에요. 너무 좋으세요. 밖에 나가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로 보실 것 같은데요. 아유, 왜 그래. 넉살 좋네 얘. 저 성격 좋단 소리 많이 들어요, 어머님. 하면서 애교 있게 굴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동서의 조건을 들었을 땐 좀 탐탁치 않아 하셨는데 오히려 직접 만나고 나니 동서의 애교스러운 성격에 홀딱 빠지셨죠. 그리고 예비 동서는 저한테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잘하더라고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모실게요. 모시긴 뭘,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지. 나도 잘 부탁할게. 형님, 학교도 좋은 데 나오시고 지금 식품회사에서 연구원? 그런 거 하신다면서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멋있다. 저는 주변에 공부 잘한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형님같이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부럽긴. 동서 성격이 워낙 밝고 좋아서 나는 오히려 동서 성격이 더 부럽다. 첫 만남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반대 성격에 끌린다더니 무뚝뚝하고 조용하던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로는 동서처럼 활발한 여자를 좋아한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첫 만남에서 저는 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시동생과 동서가 서로 좋아 죽는 커플의 느낌이 별로 안 났거든요. 표현을 많이 하지 않은 시동생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눈빛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제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예비 동서를 보는 시동생의 눈빛이 무슨 냉동 동태처럼 멍해 보였다고나 할까요? 그냥 일하러 온 것처럼 적당히 시간을 때우려는 느낌마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정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몹시 성격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철저하게 본인 이익에 따라서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는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결혼하자마자 어머님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동서는 결혼하자마자 다니던 샵을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이를 빨리 갖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 어머님 입장에선 너무 예쁘게 보였겠죠. 어머님, 제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꼭 많이 낳아드릴게요. 어머님이 육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며 애교 있게 잘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싱글벙글 알겠다며 손주만 안겨달라 그러셨죠. 저는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없고 늘 바빴는데요. 그래도 제 딴에는 틈틈이 시댁 찾아서 시부모님 만나 뵙고 시간도 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결혼 후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 시댁으로 엄청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죠. 어머님을 모시고 데이트 가고 놀러 다니고 엄청 잘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선 처음엔 그게 고마웠어요. 제가 맏며느리라고 해도 회사 다니느라 시간도 없고 시부모님을 잘 챙길 순 없었는데 그 역할을 동서가 다 해주니까요. 그래서 동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그맘때 시댁에 자주 가고 시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야금야금 필요한 것도 많이 받아내더라고요. 처음에는 옷이나 가방, 구두, 액세서리 등을 어머님께 선물 받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선물이라기보다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머님도 그런 며느리가 귀여워서 이것저것 잘 사주셨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스케일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동서는 시부모님께 5천만 원 상당의 SUV를 받아냈거든요. 아이 가지고 나면 차가 필수인데 자기가 장롱면허다. 먼저 연수라도 받고 싶은데 자차가 없다. 이런 얘기를 시부모님께 한 번씩 했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생각 없이 동서, 그러면 처음엔 중고차로 하는 것도 좋아. 왜냐면 초보 때는 여기저기 잘 부딪히고 차도 잘 망가지거든.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동서가 저를 엄청 싸늘하게 흘겨보더라고요. 도움 안 될 거면 가만 있으라는 무언의 압박도 느껴졌죠. 그런데 그 뒤로 몇 주 뒤 시부모님으로부터 차를 선물 받은 겁니다. 저는 동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런 것도 능력이다 싶었죠. 억지로 시부모님께 뜯어낸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이 기분 좋게 사주신 거니까요. 동서가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참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죠. 하지만 저는 얼마 뒤 참 어이없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동서와 어머님이 제 뒷담과 험담을 하면서 부쩍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날은 어머님이 시동생이 생일이 있다고 저녁에 시댁 와서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외근을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마침 시댁과 가까워서 그냥 시댁에 일찍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들고요. 그런데 어머님 집 대문 앞에 동서차가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동서도 일찍 왔나 보다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이 조용한 겁니다. 어디 갔지 생각하는데 안방에서 조근조근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안방 쪽으로 가보니 문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어머님하고 동서하고 마스크팩을 하고 누워있더라고요. 참 모녀 사이처럼 다정하게 잘 지낸다 생각하며 저도 왔다고 인사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쵸. 저도 형님 첫 만남부터 친해지긴 글렀다 싶었어요. 사람이 너무 깍쟁이 같고 성격도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아. 그 모습에 저는 문을 열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제 험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잘나긴 잘나셨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직장도 괜찮잖아요. 그 직장 지만 다녀? 내 아들도 똑같은 데 다니는데 뭐. 그리고 여자가 뭐 직장 좋고 해봤자 결혼했으면 애 잘 가지고 지 역할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그래요, 어머니.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완전 속았다니까. 아니, 지네 언니랑 오빠가 자식들이 많대. 자기 집이 대대로 다 다복하대. 그래서 나도 나이 많은 거 좀 걸렸어도 결혼 허락한 거지. 임신 잘 되겠구나 싶어서. 근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내가 속이 안 타들어가냐고.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입장에선 서운하시죠.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네. 내가 지한테 많은 걸 바래? 나는 돈 많이 벌어오고 지 잘난 줄 아는 며느리 다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손이 귀하니까 재산 물려줄 손주 하나 알겨달라. 그거 하나 지한테 바란 거야. 근데 뭐 처음엔 신혼기간을 갖겠다 그러더라고. 어머, 진짜요? 형님도 가만 보면 진짜 되바라지신 것 같아요. 어른들한테 할 말 다 하고. 싸가지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냐 1년은 기다려주겠다 그랬어. 근데 1년은 무슨, 지금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왜 소식 없다. 병원 가봤다고 했죠. 무슨 우리 현택이 정자 활동성이 낮아서 그렇다나?
지는 아무 문제 없는데 현택이 문제래. 나 참, 우리 현택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 생각엔 소희 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지한테 문제 있는데 현택이한테 덮어 씌우는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어머님. 형님 보면 밥도 깨작거리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아주버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네가 봐도 그렇지? 네. 그리고 형님, 저도 은근 무시하는 거 아세요? 뭐? 너를 왜 무시해? 첫 만남 때 제가 형님 능력도 좋고 지적으로 보여서 부럽다 그랬더니 저처럼 생각 없이 밝은 성격이 더 부럽대요. 뭐가 어째? 말을 그딴 식으로 했다고? 저 진짜 서러웠어요, 어머님. 형님이 저 무시하시는구나 싶어서. 이게 아주 웃기는 애네. 그래봤자 애도 못 가지는 주제에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정말요? 저 너무 든든해요, 어머니. 가만 듣는데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제가 언제 저런 식으로 말했다고 제 말에 살붙이고 과장하고 심지어 없는 말까지 더해서 제 모함하고 험담하나요? 저 문 확 열어 제꼈고 누워있던 시모와 동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더라고요. 너 언제 왔어? 어머님, 그리고 동서, 저 밖에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저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제 욕하고 그러셨어요? 무슨 욕을 했다 그래? 아니 그리고 너는 왔으면서 왜 인기척도 안 해? 무슨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인기척 하려고 했는데 제 욕하고 계시던데요. 뭔 욕? 있는 얘기 한 거지. 동서, 내가 언제 동서한테 생각 없이 밝은 성격 좋다고 했어? 왜 말 지어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동서, 내가 동서를 그렇게 무시했다고? 네,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다가가려 하니 어머님이 놀라서 저를 확 떠미시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깡패야 뭐야? 어머니, 성현이 임신했다. 그러니까 너도 적당히 해. 별것도 아닌 걸로 난리 떨고 있어.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님과 동서가 제 험담을 한 것도 놀랐지만 동서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더욱 놀랐죠. 임신요? 그래, 임신 초기니까 너도 조심해. 내 귀한 손주 잘못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어머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 두 사람이서 제 욕했잖아요. 그래, 너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올 줄 모르고 몇 마디 했다. 근데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고 너한테 서운한 거 몇 마디 했어.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네 집 다복하다고 해서 내가 결혼 허락했는데 애 못 가지는 거 맞잖아. 뭐? 신혼 1년만 즐겨? 너네 지금 3년이 다 돼가. 애 소식 하나도 없고. 그게 저만의 잘못인가요? 병원에서도 저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또 현택이 잘못이다 그거야? 어디서 멀쩡한 내 아들을 문제 있다고 그래? 병원에서는 그랬다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니? 봐라, 형규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임신했다. 현택이 형규 둘이 형제인데 너네는 3년 동안 안 됐고 형규네는 반년 만에 임신했어. 이쯤 되면 밭이 문제인 거야. 어머니, 우기실 걸 우기세요. 뭐? 우겨?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서까지 옆에서 부채질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한테 말씀 좀 가려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뭐가 어째? 동서는 빠져. 제가 왜 빠져요? 어머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거 저도 너무 기분 나쁘네요. 하면서 신나서 어머님과 한편 먹고 저한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제 뒷담화다 걸린 건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몰아세우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저는 어머님과 동서 면상도 보기 싫어서 그대로 가방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해 있었던 일 다 얘기했어요.
남편도 제 얘기 듣고 화가 나서 엄마랑 재수 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가 시댁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임신 가지고 닥달하는 것도 미안하고 엄마가 그렇게 뒷담한 것도 미안하다고 자기랑 결혼해서 제가 고생이 많다고요. 그전까진 기분 나빠서 화만 났는데 남편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중간 역할을 똑바로 못한 것 같다며 오늘 시댁 가서 어머님이랑 동서에게 뭐라고 했대요. 시부모님 역시도 남편에게 지 마누라 역성 만든다고 꽤 뭐라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은 저한테 당분간 제 기분 풀릴 때까지 시댁 가지 말라고 갈 일 있으면 자기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남편 말 맞다나 그 후론 시댁에 잘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안 간다고 해도 시부모님한테는 별로 신경 쓰일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시댁은 동서 임신 때문에 축제 분위기였고 저한테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었거든요. 저도 서운한 게 많아서 그냥 시댁에 가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제 할 일 하며 지냈습니다. 가끔씩 남편을 통해서 시댁 얘기를 한 번씩 건너서 듣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출산을 하게 되면 시부모님이 최고급 조리원에 육아 도우미도 다 붙여준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동서 위에서 아버님 건물 1층에 좋은 자리에 크게 네일샵 차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이 꽤 크다 보니 네일샵도 크게 하고 직원도 구할 수 있게 동서 사장님 시켜준다고 다 마련해 주신다고 했대요. 그 얘기 전에 듣는데 동서가 되게 여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알랑방귀 끼고 원하는 거 해드리면서 자기 몫을 되게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여우였구나 생각하며 어쨌든 저는 당분간 시댁 안 가기로 했으니 모르겠다 생각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고 동서는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출산 소식 듣고도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하려다가 남편이 조리원에 잠깐 간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애 낳았다는데 모른 척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산후조리원 갔다니까 아기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오자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과 퇴근길에 조리원에 갔고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급하게 같이 올라타려 하더라고요. 저는 열린 버튼을 눌렀고 키가 크고 멀끔한 남자가 고맙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그 남자는 같은 층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입구에서 직원에게 산모 이름 말하고 호출을 했는데 잠시 후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던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저희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몹시 놀라는 거예요. 종현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탄 그 남자는 시동생과 잘 아는 사이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어 보여서 친구 같지는 않았고 후배인가 싶었죠. 어떻게 다 같이 올라와?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아는 분이셔? 어? 시동생은 좀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현이라는 남자가 먼저 싹싹하게 웃으면서 형규 선배 친한 후배입니다. 출산 소식 듣고 축하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형규네 회사 후배시구나. 저는 형규 형이에요. 이쪽은 저희 와이프. 안녕하세요. 형규야, 네 후배 성격 정말 좋다. 회사 선배가 애 낳았다고 여기까지 혼자 축하해주러 오고. 그 말에 시동생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서 어정쩡하게 웃더라고요. 왜 저러지? 회사 후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시동생이 진땀까지 흘렸으니까요. 시동생은 저희 보고 동서가 안에 있으니 보고 아기 면회도 하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그 남자랑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안에 가보니 동서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아기만 잠깐 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시동생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형규 얘는 어디 갔어? 우린 어쨌든 애기 봤으니까 이만 가보자. 응.
그렇게 주차장으로 가는 길 저는 잠깐 화장실 가겠다고 남편에게 먼저 차로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다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어서 보니 계단 쪽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누가 싸우나 보다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목소리가 시동생인 겁니다. 좀 의아했던 저는 계단 쪽으로 다가가서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시동생과 아까 그 종현이라는 남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기 출산했다고 축하해주러 온 사람하고 왜 싸우지 싶어서 황당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흥분했어? 진정 좀 해. 저 여자랑은 그냥 쇼인도라며. 근데 애까지 낳고 내 연락은 끊어?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가 보지? 그게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너도 잘 알잖아. 근데 왜 연락 끊냐고. 왜 연락 끊어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냐고. 종현아, 이러지 마.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결혼은 부모님 속이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거 알잖아.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분위기를 보자면 두 사람은 회사 선후배가 아니라 연인 사이였어요. 그런데 종현 씨는 남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랑 위장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도 이해했어. 근데 애까지 낳고 이제 잠수까지 타? 사실은 저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정신이 없었고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일이 많아서 연락 잠시 끄는 거야. 뭐가 혼란스러운데? 얘기를 해야 알지. 그 남자가 닥달하자 시동생은 망설이면서 한숨을 쉬더니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좀 전에 느꼈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사실은 시동생에게 남자 애인이 있었다. 동서랑은 위장 결혼이다 라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만한 말을 시동생이 했으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저는 그곳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한참이나 생각했고 남편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야, 어디 많이 안 좋아? 왜 이렇게 안 와? 미안해. 지금 바로 갈게. 저는 일단 남편에게 갔습니다. 남편이 제 안색이 안 좋다고 뭔 일 있냐고 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한동안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더라고요. 하필이면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됐나 싶기도 하고요. 그 파장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싶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절대 모른 척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랜 고민을 하다가 결국 터뜨리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비난의 화살을 받을지언정 숨기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진짜냐, 진짜 형규일이 맞느냐, 뭔가 착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요. 저는 분명 얼굴 봤다고 그때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탄 남자는 도련님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제가 시동생이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까지 하자 분노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진짜, 이건 아니지. 이건 우리 부모님을 기만하는 거잖아. 장영규 이 자식이 미쳤나 정말. 하면서 남편은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정 좀 하라고 부모님이 너무 놀라지 않을 수준으로 잘 돌려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남편은 이런 얘기는 두고 볼 것도 없다고 당장 내일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공교롭게 다음 날은 동서가 조리원 생활 끝내고 시댁으로 산후조리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동서는 친정어머니가 없었기에 어머님이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산후조리 끝나면 동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산후 도우미 써서 아이를 돌볼 생각이었어요. 그런 비용도 다 시댁에서 해준다고 했죠. 그뿐인가요? 동서 출산했다고 시부모님이 동서한테 500만 원도 주셨습니다. 아이한테 필요한 용품들도 시부모님이 카드까지 주면서 다 사라고 하셨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까 싶더군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부모님과 동서 그리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비꼬시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니? 통 우리 집에 오지를 않아서 나는 첫째 며느리 어디 가서 죽었는 줄 알았다. 그 말에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엄마,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인연 끊자고 할 땐 언제고 여기 왜 오느냐고. 할 말 있어서 온 거예요. 참나, 뭔 할 말? 너네 뭐 임신이라도 했니? 뭔 또 임신이에요, 이 와중에. 그거 아니면 뭔데? 시어머니한테 지 할 말 다 하고 따지던 며느리가 인연 끊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소리다. 임신도 아니야? 그놈의 임신은 되긴 되니? 아휴. 하면서 저 보자마자 임신 타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 시부모님이 너무 놀라실까봐 걱정했던 제 마음까지 싸그리 없어질 정도로 기분 나쁘더라고요. 엄마, 임신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너네한테 기대 없어. 그리고 우리 성현이가 떡두꺼비 같은 손주 안겨줬다. 너네가 못하는 효도 우리 성현이가 다 해줬어. 동서한테 고마운 줄은 모르고. 어머님 말에 동서 우쭐해가며 아기 토닥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요. 형규애도 아닌데. 남편이 고함을 지르고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삽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정지화면처럼 조용해졌어요. 그 와중에 동서 얼굴만 창백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표정이었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재수씨가 직접 말해보세요. 그 애 형규애 맞습니까? 이 자식이 지금 못하는 말이 없어. 남편의 말에 아버님 노하셔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너무 놀라서 몸만 부들부들 하시고요. 장현태,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리 서운하다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 어떻게 그런 소리래? 무슨 근거로 그런 천벌받을 소리래? 어머님의 말에 가만히 있던 제가 나서서 그랬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어머님. 뭐? 뭘 들어? 2주 전에 동서조리원 갔었는데요. 그때 도련님네 회사 후배라는 남자가 왔었어요. 축하해주러 온 줄 알았는데 도련님이랑 그 후배라는 남자가 계단에서 싸우더라고요. 제가 두 사람 대화를 우연히 들었고요. 근데 들어보니 동서 애가 도련님 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한 겁니다. 뭐? 네, 저는 그때 계단에서 들은 그 충격적인 말은 출산한 애가 동서 애가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시동생활, 자기는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랑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미칠 것 같다고요. 분명 위장결혼 전에 얘기할 때는 임신은 안 되는 걸로 하자고 합의를 했다는데 동서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도련님에는 아니고요. 도련님도 미쳤느냐 펄쩍 뛰었다는데 동서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거 그냥 낳자고 그랬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시는데 이제 와서 어쩔 거냐고요. 시동생도 여차저차 애를 낳았는데 이제 수습이 안 된다고 미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저한테 이상한 말 지어내는 거 아니냐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어머니, 제가 할 일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나 지어내게? 저도 우연히 그 사실 알게 되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세요? 2주 동안 잠도 잘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동서한테 속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형규 씨 아기 맞아요. 하면서 동서는 악착같이 매달리며 우기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충격받아 멍하시고 애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동서는 다 거짓말이라고 매달리고 정말 쑥대밭이 따로 없었죠. 결국 남편은 시동생에게 전화해서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너랑 네 와이프가 벌인 일 부모님도 다 알게 되었다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시동생이 불이 나게 집에 왔습니다. 시부모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입으로 말해봐라 다그치셨죠. 시동생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무너진 채로 울면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형이랑 형수가 한 말 다 맞다고요. 시동생이 얘기한 것은 이랬습니다. 시동생은 본인이 동성애자인 것을 부모님께 숨기기 위해 동서랑 서로 약속하에 위장결혼을 했답니다. 애는 안 가지기로 했고요. 결혼을 했으나 제대로 된 부부도 아니고 애정도 없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결혼만 한 거였어요. 시동생은 부모님의 결혼 압박을 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만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고 동서는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 둘이서 위장결혼을 한 거였는데 동서가 약속과 달리 누구 애인지도 모를 애를 임신을 한 거예요. 시동생은 펄쩍 뛰면서 동서한테 뭐라고 했다는데 동서는 이렇게 된 거 나을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 터트리고 싶느냐 협박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대요. 애는 낳을 거라고 하면서요. 아마 애를 이용해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더 뜯어낼 생각이었겠죠. 시동생은 결혼도 부모님을 속였는데 아이까지 이렇게 속이는 게 맞나 싶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다 터뜨려야 되나 고민을 계속했대요. 본인이 저지른 짓이니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 맞겠죠. 게다가 동서가 며느리 행세 잘해주는 건 고마웠는데 가만 지켜보니 야금야금 시부모님 돈을 빼먹고 있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것 이상으로 동서는 시부모님 돈을 많이 빼먹었더라고요. 게다가 나중에는 손주 핑계로 재산까지 요구할 기세였고 시동생도 덜컥 겁이 난 겁니다. 게다가 자기 핏줄도 아닌 애를 아빠로서 키워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찰나 저와 남편이 이 사실을 먼저 터뜨린 겁니다. 시동생은 차라리 잘 됐다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싶었다고 미칠 것 같았다고 울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결국 쓰러지셨어요. 둘째 아들이 동성애자인 것도 충격이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며느리와 손주가 가짜인 것도 감당하기 힘드셨을 테니까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졸도였고 두어 시간 뒤에 깨어나셨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동서가 집에 없는 겁니다. 애도 없고요. 설상가상으로 어머님 아버님 돈과 금품에 차까지 들고 도망갔더라고요. 지도 감당이 안 되니 돈 될 만한 것들 챙겨서 내뺀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물건까지 훔치다니 진짜 대단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시동생이 그러는데 시동생네 집에 있는 통장하고도 들고 튀었답니다. 시부모님 그 사실에 또 뒷목 잡았죠. 동서가 참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생과는 임신을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임신을 한 건가 싶기도 한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부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커 보이니까 자기가 손주를 낳아서 시부모님의 마음과 재산까지 다 차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다른 남자와의 아이가 생겨버렸는데 그냥 시동생 애처럼 둔갑을 시킨 건지 동서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고 물건까지 훔쳐서 달아난 일로 어머님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아버님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셨습니다. 시동생은 부모님 볼 낯이 없다고 연락도 두절됐죠. 시댁은 한마디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난 뒤 겨우 정신을 차린 시부모님은 금품과 차를 들고 도망친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2달도 안 돼서 경찰에 붙잡혔어요.
애아빠인 남자와 도망을 간 것 같더라고요. 차는 다행히 돌려받았고 금품 훔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동서는 붙잡힌 와중에 이건 자기 몫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주장했답니다. 자기가 그동안 며느리 행세한 값이라고 하면서요. 참 어이가 없죠. 동서는 붙잡혔음에도 시부모님의 정신적 충격은 너무 컸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니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저는 시부모님을 계속 안 찾아뵙고 남편만 왕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저한테 사과하겠다고 한번 보자고 하셔서 저도 시댁을 갔죠.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은 저한테 많이 미안하다며 저한테 참 유치하고 못됐게 군 것 같다며 진심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하셨어요. 자기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너한테 참 못됐게 굴었다면서요.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하셨다는 걸 알기에 저도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손주 빨리 가지라고 닥달 안 하겠다고 너네 알아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 두절된 시동생에게도 네가 어떤 사람이든 결국 우리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숨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한바탕 엄청난 소동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도 깨달으신 게 많은 듯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임신이든 결혼이든 더 이상 압박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요. 저도 그 후로 활발하게 시부모님을 찾아뵙진 않지만 그래도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한 번씩 찾아뵙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임신 압박을 안 하시니 저도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시동생한텐 결혼하라고 저희한테는 아이 빨리 가지라고 그토록 압박하시던 시부모님. 결국 그 결과가 이런 일을 자초했다는 걸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일에 대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시부모님이 닥달하시는 것도 없으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 천사를 기다려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